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81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400에서 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이 마감됩니다. 내일부터 자녀 백신 예약은 주로 60살 이상 어르신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에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해 바이러스 독립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영국의 봉쇄 해제 조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감염 건수가 크게 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봉쇄 해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81명 추가돼 누적 14만 2,1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7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44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6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149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3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2,699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8만여 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674만 1,993명이고 2차 접종자는 누적 222만 7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예약률은 7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8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 자녀 물량 접종 기회도 고령층에게 우선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60%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74.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27일 65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 시작과 함께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접종 분위기가 확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달부터 접종하고 나면은 마스크를 벗게끔 한다고 하고 또 식당 같은데 그런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률은 지난달 28일 64.5%에서 닷새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0에서 64세 사이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정한 목표치 80%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일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 예방 효과가 100%이며 가족 간의 감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은 하지만 예약이 마감되더라도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자녀 물량은 60세 이상을 예비 명단 1순위로 올려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대한 많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신을 맞춰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미접종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든지 더 접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이 1,300만 명 중에서 최대한 고령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6월이 지나면서 방역당국은 하지만 예약률이 높아 대부분 백신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 백신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접종자가 자녀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2%를 넘어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추가로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3천 회분이 오늘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직접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 2천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5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하분을 포함해 국내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793만 6천 회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녀 백신을 접종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마다 대기 명단이 넘쳐나자 더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병원까지 생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전화로 대기 신청은 받지 않고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자녀 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동원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에 있는 한 내과. 오후 2시가 넘어 코로나19 자녀 백신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종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다가 취소자가 생겨 맞게 된 겁니다. 저 전화 드릴게요. 반대편 보고 계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로또라 불릴 만큼 접종받기 쉽지 않은 자녀 백신을 맞고 나니 감염 걱정이 사라지는 듯 홀가분합니다. 맞기 전에는 떨렸는데 맞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이 내과에서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매일 10명 안팎. 그런데도 예비 접종 명단엔 아직도 70명 넘게 남았습니다. 15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아마 80여 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70분 이상은 대기하는 것 같아요. 동네 병원마다 대기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대기 신청을 하려는 문의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녀 백신 대기자가 한 13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위한 예약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정도. 날이 갈수록 계속 대기자 명단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가 500명을 넘어 더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 명단만 해서 저희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오늘 오후로 해서 마감됐습니다. 청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은 불과 18시간 만에 90만 명이 마감될 정도. 오픈하자마자 어제 새벽에 접속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트래픽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약이 불가능했었고 다음 날 오후쯤에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다행히 돼서. 백신 접종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길어진 감염 사태에 지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마스크 쓰고 여행도 못 다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젊은이들의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두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는 내일부터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9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별 접종 예비 명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일원화해 당일 예약 서비스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바일 예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만 60살 이상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비 명단에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에 이어서 오는 5일 얀센까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접종 백신만 4종류로 늘게 되는데요. 효과나 항체 지속 기간이 제각각인데 해외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 교차 접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입니다. 모더나가 추가로 들어온 데 이어 오는 5일에는 얀센까지 도입됩니다. 이달 접종에 쓰이게 되는데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30살 이상만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젊은 층에서 희귀혈전증 보고가 이어져 접종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는 66% 이상이고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도 다른 백신에 비해서 나은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염 예방 효과는 가장 떨어집니다. 임상 3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76%, mRNA 방식인 파이자나 모더나는 90%가 넘습니다. 다만 나머지 백신들과 달리 얀센은 한 차례만 맞아도 된다는 장점에 하루 만에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의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국가가 한 8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 또 사망자나 입원 감소 효과가 90%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과만큼이나 접종 이후 만들어진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중요한데 얀센은 6개월, 다른 백신은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추가를 해야 우리가 뚫리는 일이 없겠냐. 다 맞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기만 맞았는데 항체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뚫리는 거 아니에요. 3차 시기를 잡는 거고. 대규모 접종이 이뤄진 미국은 부스터샷으로 교차 접종을 해도 될지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는 1, 2차 교차 접종을 이미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외 동향과 국내 임상 결과를 분석한 뒤 부스터샷이나 교차 접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제제 해열 진통제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발열, 근육통에 쓸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약 가운데 타이레놀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단일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70여 개에 달하며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중소여행사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빨래방 같은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지만 생계 절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명일동에서 중소여행사를 운영하는 강순영 씨의 사무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어려워지자 사무실 일부를 빨래방으로 개조한 겁니다. 이곳은 원래 여행사 사무실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곳을 칸막이로 나누어 놓았고요. 한쪽은 이렇게 빨래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행사 일은 끊긴 지 오래. 코로나19 이전 2억 원에 달하던 작년 하반기 매출은 1년 만에 2만 원이 됐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배달 아르바이트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빨래방에서도 이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빌렸던 돈도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오고. 여행사 대표인 최건영 씨는 최근 다른 여행사들과 사무실을 합쳤습니다. 임대료가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지난해 번 돈은 고작 93만 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6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음식 배달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몸으로 뛰는 배달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야에는 택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단가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다시 또 음식 배달도 하고 그렇게 주 야간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많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등록된 여행사 1만 7천여 곳 가운데 4,500여 곳이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11조 7천억 원이던 여행업 전체 매출액은 2020년 1조 9천억 원으로 80% 넘게 줄었습니다. 한 70% 이상이 거의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그 중소업체 같은 경우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여행업 종사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자신들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여행 제한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뜹니다. 여행사가 꼭 여행이 코로나의 온상이 된 듯이 우리는 기피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전문가들 역시 여행업을 손실보상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집합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이죠. 집합금지 업종도 아니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랑 마찬가지 역할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손실보상법에서 중소여행사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빚더미에 빠져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여행사들. 생계 절벽 위에서 신음하며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또 약 42억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564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월 말 4,523억 1천만 달러보다 41억 5천만 달러 많은 규모로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예치금이 늘어났고 미국 달러와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외화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으로는 세계 8위 수준입니다. 네,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으로 꼽는 굴지의 IT 대기업들, 요즘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극단적 선택까지 나와서 업계에서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단계 더 급성장한 네이버 등 IT 대기업들. 요즘 노사관계 문제로 내부가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카카오.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산부에게 시간의 근무 등을 시키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인데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당국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사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쇄신 핑계 그만! 2019년 매각이 무산된 후 프로젝트 선별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의 후유증이 여전한 넥슨. 1년간 전환 배치 대기 중이던 16명에게 또 석 달 대기 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대기 기간 중에 75%의 임금과 회사 지원 교육비 200만 원으로 학원 등에서 자기 개발을 한 다음 다시 전환 배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어떤 조합원들을,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을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을 주지 않고 1년간 기회를 줬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건 반대로 말하면 1년간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측은 업무에 지원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휴업 상태로 전환되어 임금의 75%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더 심각합니다. 임원 등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는 지난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카카오와 넥슨 등 포털 게임 업계의 노조 설립 열풍, 노사관계 문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번 달 말 봉쇄 조치를 모두 풀려던 계획이 점차 어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달 말 봉쇄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 어제 기준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75%가 넘는 3,900여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As of midnight last night, I can confirm that we now have given a first dose of vaccine to 3/4 of the adult population of the United Kingdom. 백신 접종으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 건수가 오히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감염자 수는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를 풀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ve got to be so cautious because there's no question the ONS data of infection rates is showing an increase. 오는 14일 봉쇄 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신규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형 백신 공급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약속한 미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지나 자유로운 여름을 맞이하자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A summer of freedom, a summer of joy, a summer of get-togethers and celebrations, an all-American summer that this country deserves after a long, long dark winter that we've all endured.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미성인의 62.9%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초 하루 200만 명 가까이 되던 접종자가 최근 55만 명 선까지 줄어들며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 한 달이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등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와 중서부를 돌며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접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신을 놓아주는 약국문을 더 오래 열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독립기념일 공짜 맥주를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Anheuser-Busch announced that beer is on them on July the 4th. That's right. Get a shot and have a beer. Free beer for everyone. 버드와이저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70%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독립기념일에 공짜 맥주를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효과를 의심하며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백신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안전성과 효과는 자신이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의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날을 세우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28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중국 견제 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 경쟁 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저지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Folks, the rest of the world is moving fast. They're moving ahead. They're not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labor, industry working together have to step up.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주요 시설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해커에 뚫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열차 통제 시스템에까지 접근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진 않았다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열차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 알아서 안전 간격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해져서 미래 철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열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